영웅장 배드 테이스트. 오늘 시간은 극장에서 개봉한 신작 말로 잘근잘근 씹어서 해석해드리는 영화 썰전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은 녹화예요, 녹화. 라이브가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죠. 보너스 방송이니까. 예. 저희가 원래는 지금 화요일 라이브 하기 전에 이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또 오펜하이머, 지금 뭐 극장계를 휩쓸고 있는 오펜하이머 뭐 관심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펜하이머를 특집으로 다루긴 하는데, 또 우리 배드 테이스트 B급 영화 그렇죠. 전문 방송 배드 테이스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잖아. 메갈로돈 2를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야. 저희가 안 다루면은 이 영화를 누가 다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닥두님은 좀 배신을 때렸더라고. 아, 병자군 예. 기억하죠? 지난주에 아, 그렇죠. 저희가 맞아요. 메갈로돈 하자 그랬더니 뭘 표정. 그딴 아이 그 시덥지 않은 영화, 뭐 이런 표정 하는 거 봤죠? 봤죠. 예. 병자군 예. 이런 닥두님의 배신, 예. 그 병아리 쪽 생각 못하고 이상한 영화, 뭐 이런 고급스러운 영화 중심으로 리뷰하려는 닥두님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닥터님이 한때 그 아카데미 전문 리뷰어로서 명성을 떨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 시절에 그런 그 쿠세를 버리시지 못하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예. 저희 반성하셔야 됩니다. 저희 원래 정체성은 B급 영화 아니겠습니까? 반성하십시오. 정체성이고 뭐고 간에 1편을 보고 2편을 보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냐고 그게. 왜? 메갈로돈 1편도 재밌었어. 예,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날 이 방송이 업로드 될 텐데요. 녹화입니다, 녹화. 같이 저희가 올릴 테니까 같이 채팅방에서 즐기시면서 이 방송 봐주세요. 아이고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이쯤에서 슈퍼챗이 나올 거라고 예. 예상하는. 예. 예측 슈퍼챗. 예. 그래서 원래는 다크님도 오셔야 되는데 이 인간은 지금 지각했어요. 그래서 어제 방송한 예, 예. 오펜하이머에만 참여하시는 걸로 하고, 예, 메갈로돈 2가 개봉을 했습니다. 아이고, 메갈로돈 1편이 언제 개봉했죠? 메갈로돈 1편. 2018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 아이고, 뭐 저 기억에 제가 다시 저희 방송 들어보진 않았는데 다들 즐겁게 보지 않았나요? 아, 저는 엄청 욕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저는 아마 참여 안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모르겠는데 예. 너도 똑같은 놈이구만. 참여를 못한 거지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알았어. 예. 언제는 그냥 맥이죠, 맥. 맥. 더 예, 맥. 예, 예. 더 맥. 근데 이번에 메갈로돈 2는 맥2, 원제가 맥2, 또 트렌치. 트렌치가 그 메갈로돈이 발견됐던 그 심해? 예, 예. 그 지역을 뜻합니다. 일종의 주라기 공원으로 따지자면 그 주라기, 사실은 주라기 때 공룡들도 아닌데. 주라기 공원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잃어버린 세계에 나오는 그 지구 공동에 가까운 곳인 거죠. 잃어버린 예. 세계는 공동이 아니고 고원이죠. 고원, 예, 고원이었던 거 고원이라서 제가 공룡의 정원이라고 부르죠. 예, 하여튼 그런 백악기 시대에 고대 해양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곳이 트렌치예요. 1편도 그랬지만 2편도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원작 소설 내용은 거의 뭐 형태를 찾아보기 힘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평을 보니까 예. 그냥 원작과 이 영화는 그냥 메갈로돈이라는 고대 생명체가 나오는 주인공만 같은 다른 영화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평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주인공은 조나스죠, 조나스. 우리의 제이슨 스테덤이 연기하는 조나스. 뭐 영화 설명에 의하면 다이버로 나와 있는데 그냥 다이버는 아니고요. 해양 지킴이. 환경 지킴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사실 영화가 시작되면 해양에 불법 폐기물을 버리는 그 배들을 일종의 증거물을 찾아서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영화에 제이슨 스테덤이 연기하는 조나스의
직업 자체가 사실은 제이슨 스태덤이죠. 직업 자체가 제이슨 스태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텐데 1편에서도 찾아보니까 설정 자체가 전직 군인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싸움을 잘하는 이유, 액션을 잘하는 이유에 명분을 그렇게 설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1편에서도 설정이 전직 군인이면서 현재는 그러니까 심해 구조대 활동을 하는 뭐 그런 인물로 나왔었는데 2편에서는 이제 전작에서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해양 환경을 지키는 지킴이 아마 약간 그린피스 활동가 느낌인데 굉장히 싸움 잘하는 그린피스 활동가 느낌으로 나오고 있죠. 예. 일반적인 뭐 그린피스 같으면은 뭐 정책이라든가 예, 예, 뭐 토론, 심지어는 집회 예. 이런 걸 하지만 우리의 제이슨 스테덤이 연기하는 조나스는 일종의 첩보원 같아요. 싸우기도 첩보원이고 하고. 예, 예. 그냥 패지요, 뭐.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1편에서 같이 함께 고생을 했던 우리 리빙빙 영화에서는 이미 뭐 돌아가신 걸로 나와요. 예. 1편에서 죽었었나?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예. 예. 돌아가신 걸로 나오고 사실은 그 리빙빙과 그의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큰 재산을 가지고 이런 심해를 탐험하는 뭐 거대 일종의 기업인 거죠. 근데 이미 리빙빙이 죽었고 속편에서는 리빙빙의 동생이죠. 남동생인 지우밍이 새롭게 등장해서 지우밍 역시 자신의 아버지와 누나의 유지를 떠받들어서 이 고대 심층 심해를 탐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나스 보고 같이 하자. 이번에도 도와줘 했는데 딱 주라기 공원 설정이죠. 아, 그렇게 그렇지, 주라기 공원 1편에서 개고생했던 그 말콤 박사가 2편에서 안 가려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 작품에서도 주인공 조나스는 근데 별로 가는 거 꺼리낌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또 다시 자오밍 팀과 함께 1편에 같이 살아남았던 해양연구소 팀원들과 함께 다시 트렌치를 탐사를 하게 됩니다. 영화 배경에 보면은 그 장면 나오지요. 그 리빙빙의 그 동생, 그러니까 같이 이번에 일을 하자고 했던 바로 그 캐릭터가 사실은 그 제이슨 스타뎀이 그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데 돈을 대주는 사람이었다. 라는 설정이 나오고 돈 대주는 사람이 같이 일하자는데 무슨 수로 거부를 합니까? 그냥 따라가야죠. 예, 그래서 최신 기술을 동원해서 거의 해저 7km죠. 7,000m 예, 가까이 탐사를 하는데 이게 이상해. 지하에 해저 기지가 있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힘든 최신식 기술이 필요한데 누가 거기에 해저 기지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알고 봤더니 일종의 뭐 스포일러라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모 집단이 음모를 가지고 이미 해저 기지를 통해서 이곳 트렌치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고가 발생하죠. 어떤 사고? 메가로돈을 막다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바로 이 트렌치에서 탈출을 하는데 그 과정에 일종의 심해 경계라고 할 수 있는 이 경계층의 구멍이 뚫리면서 트렌치에 살던 온갖 고대 괴수들이 해양으로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해수욕을 즐기고 있던 상당수의 중국인들, 상당수의 중국인들이 이 고대 해양 괴수들에 의해서 죽어나가는데 메갈로돈을 포함한 고대 괴수들에 의해 죽어나가는데 바로 우리의 조나스와 해양연구소 팀원들이 그런 중국인들을 구한다. 라는 게 바로 메갈로돈 2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중국인이라고 말씀드린 건 사실 요즘 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이 심하죠. 영화 팬들 사이에서도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예, 난데없이 중국인들이 등장하는 영화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한데 나 이제 그러려니 해야 될 것 같아. 예, 그리고 메갈로돈 2는요 사실상 제작사 크레딧을 보니까 헐리우드 배우와 스태프들을 데려다가 만든 중국 영화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도 현대 중국 영화 느낌보다는 옛날 좀 홍콩 영화 느낌이 나서 그래서 좋았습니다.
홍콩 영화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사실 영화 보면서 그 생각을 계속 했는데 왜 90년대 말쯤에 보면은 한창 그 헐리우드가 홍콩의 그 굉장히 그 잘 나가는 액션 배우들을 데려다가 막 삼류 영화 찍고 그러면서 커리어를 막 소모시킨 그런 전력들이 좀 있잖아요. 이번 영화로 보면 느낀 거는 중국이 그때 당했던 복수를 하고 있나. 뭐 제이슨 스타뎀 물론 굉장히 좋은 배우긴 한데 아무튼 그 헐리우드 배우를 자기네 자본으로 만든 영화에 캐스팅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B급 영화를 만듦으로써 뭔가 뭐를 복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혹시 그런 중국 자본이 들어간 영화에 대한 거부감 혹은 등장인물들의 대다수가 난데없이 중국인인 영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 영화를 안 보셔도 상관없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크레딧 보는 순간 아 이거 중국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거부감이 없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영화는 한 초반 조금 보면 이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치요. 이게 딱 그 한 90년대 그 시절에 만들어지던 홍콩 영화들 보면 논리도 없고 이야기도 말도 안 되고 상황도 개판인데 뭔가 재밌어. 이게 딱 그런 영화죠. 진짜 이거 영화 내용만 놓고 따지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영화거든요. 이 논리는 말도 안 되고 상황도 개판이고 사람이 그 시점 밑에서 바로 기어 올라와서 싸우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보고 있으면 재밌어. 정말 딱 그 시쳇말 딱 얘기하는 그 병모 같지만은 뭐 재밌어 그 말 있잖아요. 정말 딱입니다 진짜. 예, 그래서 이미 나왔는데 이 영화 말씀드리자면 졸라게 재밌습니다. 좋은 영화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영화가 너무 즐거워요. 아니 일단 영화 겁나 후집니다. 진짜 이거는 아예 대놓고 후지게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대신에 감독이 지 하고 싶은 거 다 때려 놨다는 느낌. 그러니까 심해도 나오고 엄청난 피지컬의 악당도 나오고 이 애들이 싸우다 못해서 심해 다른 괴수들 막 얘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어. 예, 사실 메가로돈 그 2에서 우리가 기대치가 낮잖아요. 뭐 이 영화를 보면서 기대치가 없었지. 오펜하이머랑 뭐 절대 평가를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애초에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정작 영화를 보면서 기대치를 뛰어넘는 재미를 보여주더라고요. 난 개인적으로는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킬링 타임적인 측면에서 나는 올해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솔직히 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 멋이 있고요. 저희 사실은 메갈로돈 1 아마 저는 제가 참여한 아직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다들 재미는 있다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황당한 재미로 주로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메갈로돈 2를 보니까 메갈로돈 1은 거의 자연 다큐멘터리입니다, 진짜. 엄청난 영화였어요. 제가 그때 1편 얘기하면서 영화가 일단 정말 밋밋하다. 네. 액션도 밋밋하고 캐릭터도 밋밋하고 그래서 보고 나면 아무 느낌이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정말 재미가 없다고. 예. 그러니까 2편을 보자 그러니까 뭐 이걸 또 보나. 그런데 보면서 한 20분 지나면서 계속 저게 말이 돼?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상황이야. 그런데 왜 재밌지? 아니 일단은 영화 구성 자체가 정말 스피디하고요. 예. 영화 정말 대부분이 해양에서 벌어지는데 일단 영화가 시작되고 나면 뭐 오프닝에서는 이 트렌치를 소개하는 영상, 그러니까 메갈로돈이 이 최상위 포식자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 그 예고편에도 나올 거야 아마 티렉스를 예, 예. 메갈로돈이 이렇게 잡아먹는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다라는 건 사실은 원작 소설 1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영화 시작하자마자 제이슨 스테덤이 액션 한번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 해양연구소에 와서 별로 갈등도 없이 한 5분 얘기하다가 그냥 가. 나는 어떻게 기지에 오는 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해양으로 들어가지 싶더라고. 웬만하면 한 2, 3일 준비 기간 거치지 않나? 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고 초반에
아마 1편에 그 부분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전 기억은 안 나는데 1편에 그 메갈로돈의 새끼 1편에 그런 내용 없어요. 없어요? 예. 아니 근데 여기 설정에는 1편에서 나왔던 메갈로돈이 남겨놓은 새끼라는 설정이 되어 있다고 저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궁금해가지고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메가로돈 1편을 찾아봤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었나 싶어서 1편에 새끼 얘기 1원 말고도 안 나와요. 하여튼 설정은 1편에서 결국 조나스에 의해 죽음을 당했던 메가로돈의 새끼가 있어서 이것을 또 지오밍이 일종의 그걸 뭐라 그러죠? 키우는 거대 거? 수족관 같은데 아주 거대한 수족관에서 이거를 사육을 한 거예요. 이 메갈로돈 하나는 사육을 한 설정도 나오고요. 이 부분은 뭐 주라기 공원, 주라기 파크 아니죠, 뭐죠? 우리 새로운 리부트된 주라기 공원 월드. 뭐죠? 월드. 주라기 월드에도 나오는 유사한 설정이죠. 과연 사육이 가능할 것인가? 전혀 다른 생명체 간에. 하여튼 그래서 바로 이렇게 메갈로돈 처음에 아예 보여주죠. 그리고 이 심해로 내려가자마자 또 메갈로돈 두 마리가 등장해요. 뭐 그때부터는 솔직히 영화가 드라마라는 게 거의 없고요. 영화 끝날 때까지 그냥 쭉 액션이다 보니까 영화의 완성도를 떠나서 정말 영화가 지루할 틈이 없고 2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걸 무슨 뭐 영화의 완성도로 비교할 수는 없는데 시간이 소모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냐의 측면에서 난 정말 오래 본 영화 중에는 가장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이게 잘 만들려고 애쓰는 영화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특히 애쓰다가 이제 실패한 영화들. 그 영화들에서 어떤 사실성, 논리적인 측면 이런 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드라마가 길어지거든요. 여기선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돼서 뭐가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메갈로돈 2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그 뭐 논리 아니 없어도 돼. 그냥 나오면 되지. 그럼 나와서 싸우고 뜯어먹고 폭파하고 그러니까 그냥 액션만 붙인 다음에 그냥 중요한 거 메갈로돈이 나오고 제이슨 스타덤이 이걸 막는다. 그거 말고는 사실상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확실히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연상시키는 감이 확실히 있어요. 개연성이나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화끈한 액션과 볼거리로 밀어붙이는 영화. 사실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워낙 그렇게 많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뒤로 가면서 많이 식상해진 감이 있는 거지. 초반에 한두 편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재밌거든요. 딱 이 영화도 정말 그 분노의 질주 시리즈 뭐 블록버스터로 전환됐을 때쯤에 시리즈 초반에 한두 편 정도 본다는 느낌으로 보시면은 정말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깔깔깔 웃으면서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만한 구석이 있어요. 분노의 질주 폄하하냐? 분노의 질주 4, 5, 6편은 나는 걸작이라 생각을 해. 그 트릴로지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당황스러워요. 황당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해 7,000m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수한 영화에서 나오는 특수한 그런 수트가 없이는 사실 그 압력에 사람이 견딜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해양 기지에 갇혀요. 갇혀가지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 물 밖으로 나가서 문을 열어야 돼. 사람이 어떻게 수트도 없이 어떻게 나가? 근데 제이슨 스테덤이 쉽게 무슨 여기 비말 비대증 쉽게 얘기해서 그 코 많이 건다는 얘기야. 이 아내가 비대해져가지고 영화에서 그냥 간단하게 사람이 그렇게 압력에 의해서 일종의 이렇게 짜부되는 거지. 되는 거는 몸 안에 공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공기를 빼내면은 짜부될 일이 없다. 그래서 제이슨 스테덤이 공기를 빼. 공기를 빼고 물로 채워서 그리고 이 공기 대신 물을 채워서 짜부될 일이 없이 해저 7,000m 밖으로 나가서 문을 열어. 원래 인간은 안 되지만 제이슨 스타뎀은 가능한 거죠. 아니죠. 심지어 이거 보면 7,000m에서 별다른 도구도 없이 바로 올라오거든요. 그렇지. 예전에 그 딥식스하고 레비아탄 나왔을 때 레비아탄이 욕먹었던 지점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그냥 이렇게 고무풍선 타고 거기서 바로 올라와서 그럼 살아난다. 죽지 원래. 예. 그런데 딥식스에서는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장치 같은 걸로.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그냥 올라와. 다들 올라와.
그래서 원래 올라와도 굉장히 그렇죠. 압력이 몸에 적응되게 천천히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 잠수벽이라고 보통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 예.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냥 윙 하고 올라와.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좀 황당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액션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보여줄 부분은 다 보여주고 설계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뻔하지만 황당하지는 않았어. 아니 심지어 영화가 그 많은 부분에서 CG가 굉장히 구리거든요. 예. 근데 구려서 그런지 더 재밌어.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게 사실 그 해적이지에서 이제 액션 활극이 펼쳐지죠. 사실은 여기서 영화가 끝나도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까지가 또 영화의 중반이고요. 이제 그때 사고로 일종의 이 심해에 구멍이 뚫리면서 그때부터 메가로돈을 비롯한 메가 옥토퍼스 일종의 크라켄인 거지. 그렇죠. 얘네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야. 완전히 이제 구멍 난 거지. 고속도로 뚫린 거지. 심해하고. 근데 또 마침 여기랑 연결돼 있는 데는 어디였냐? 펀 아일랜드라는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수영을 하고 있는 해양 리조트였던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실 피라냐 생각 많이 나죠. 리메이크된 피라냐. 거의 피라냐죠. 거의 뭐. 피라냐죠 그냥. 네. 그래서 이 중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의 조나스를 비롯한 해양연구소 팀원들이 이 고대 괴수들이랑 싸운다는 스토리. 예. 보면은 참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아무튼 심해 그 깊은 해구는 보통 심해 그 바다 먼 곳에 그 흔히 말하는 공해 있잖아요. 어디 지역하고 가깝지 않은 그런 공해에 있는데 그 공해에서 괴물이 나오면은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왜 꼭 중국인을 찾아서 가는지 참 놀랍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이 보면서 사실 고전 영화들에 이런 이제 설정들이 많죠. 우리 아예 문학으로 가면 해저 이말리와 같은 작품에서 크라켄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50년대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뭐 블랙 스콜피온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지하에 알고 보니까 고대 생태계가 갖춰져 있었다. 이런 거나 뭐 그 지구에 도전한 괴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 메갈로돈 2에서 그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화 보고 있으면 이 감독은 진짜 옛날 고전 B급 영화 팬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설명을 더 안 한다. 특히 이제 여기 새끼를 잡아와서 얘를 사육을 했는데 예. 얘가 발전기가 왔지 않습니까? 예. 발전기가 왔고 그 강철을 어떻게 부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수고 심해로 들어가는데 그 막을 중간에 대사로도 나오죠. 야, 제가 어떻게 여기를 통과한 거지? 그 이거 설명 안 해. 굳이 아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설명은 하잖아요. 발전기인가 봐 하면서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 지우밍이. 그래서 메갈로돈을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 쉽게 얘기해서 짝짓기 시즌이 돌아오니까 이 사육한 메갈로돈이 그냥 거길 탈출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탈출을 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죠. 진짜 허술하기도 하지만 정말 세상에 발정난 놈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그 영화 표현에도 나오죠. 정말 표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메가로돈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수구를 깨고 탈출을 합니다. 진짜로요. 아니 처음에 눈 뒤집을 때는 저게 뭐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발정났어.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 이 중요한 메갈로돈이 탈출했는데 메갈로돈을 사육하던 이 기지 사람 그 누구도 놀라거나 몰라.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 재밌었던 게 네. 다들 심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아니 이렇게 중요한 생명체가 이렇게 사육을 할 정도면 대부분 얘가 상태가 어떤지 항상 24시간 관찰을 하거나 센스도 그 붙여. 센서를 붙여놓거나 하지 않겠어? 근데 그냥 탈출했는데 아무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견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냥 아니, 딱 반응이 그죠. 어라? 탈출했네. 예. 그리고 끝. 아니 추적 센서는 붙어 있었어요. 추적 센서는 붙어 있으니까 이게 오는 건 알았는데 수족관에서 나왔다고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레이더에서 잠깐만 이거 뭐가 잡혔는데 메가로돈이네. 얘 발전기로 탈출했나 보다. 이런 거 끝이라는 게 정말 그리고 리뷰를 하다가 내가 이 메갈로돈 1편 때 리뷰했던 게 생각났어. 이게 중국 영화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런 희생자조차도 이 해양 생명체들한테 죽어가는 희생자조차도 대부분 중국인들인데요. 왜 이런 영화 딱 그 피라냐지 리메이크 피라냐죠. 그렇죠, 예. 왜 해변가에서 즐기고 있는 그 비키니의 늘씬한 미녀들 예, 예. 이런 거를 전부 다 중국 배우들이 한다. 근데 우리가 1편 때도 그 욕을 한 것 같아. 몸매가 대단하지도 않고 굉장히 70년대 아줌마들이 입을 법한 수영복을 입은 늘씬한 아가씨들이 해변가를 거닐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오게티다. 예. 뭐 오게티는요. 저는 나름대로 뭐 눈은 즐거웠던 편이고 근데 다만 이제 그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그 해수욕장 씬에서 보면서 두 편 다 공통으로 느꼈던 거는 야 진짜 어떻게 사람 목숨 이게 개만도 못하냐라는 게 1편에서도 2편에서도 사람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죽어나갔는데 그 씬스틸러 개가 한 마리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똑같은 개예요. 야, 놀랍습니다. 박두님 확실히 병자가 아직 공포영화 매니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공포영화나 이런 영화에서 사람은 죽여도 개를 죽이지 않는 게 인지상정이요. 아니, 뭐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그 해변가에 뭐 사람들이야 사람들 원래 먹튀라고 나온 거니까 그거보다 크라켄의 활약을 조금만 더 보여줬으면 너무 아쉬웠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예상했던 대로 그냥 정식 명칭은 메가 옥토퍼스인데요. 뭐 크라켄이라고 할게요. 크라켄이랑 그 메갈로돈이랑 이렇게 서로 싸우는 장면도 나오는데 난 그 장면 되게 멋있더라고. 그리고 이런 게 그냥 괴수 영화의 묘미지 뭐. 그러니까 그냥 그 어사일럼 같은 영화들이 무슨 뭐 메가 옥토퍼스 대 샤크네이도 뭐 이런 싸구려 영화 만드는 게 또 그런 영화들이 꾸준히 수요가 있는 게 이런 재미를 느끼라고 하는 거지 뭐. 아니 진짜 그 메가로돈 2는 이번에 영화관에서 보면서 사이파이 채널에서 만든 영화 본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파이 채널에서 만든 영화도 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메갈로돈이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지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로 그 제작비도 꽤 되거든요. 정말로 메이저에서 만든 그런 B급 영화 느낌이 굉장히 물씬 풍겨요. 진짜 그래서 메갈로돈 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보지도 않고 1편도 국내에서 그렇게 흥행이 안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들 안 보시는데 나는 장르 영화 팬들 특히 그 크리처물 팬들이라면 난 이 영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2편이 1편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 아니 메갈로돈 2 정도면 CJ 같은 대기업에서 만든 불량식품이죠. 그러니까 불량식품이라도 꽤 재밌거든요. 맛있고. 메가로돈 1편, 2편 둘 다 제가 메타크리틱 점수를 좀 찾아봤는데요. 메가로돈 1편은 그 메타크리틱 점수, 전문가 점수, 시청 그 관람객 점수 둘 다 한 50, 40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메가로돈 2는 전문가 점수는 27점이거든요. 근데 시청자 점수는 72%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특히 미국에서도 아예 이렇게 끝까지 막 나가 버리니까 오히려 실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더 즐겁게 볼 수도 있겠다 생각 좀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막 나가고 그냥 밀어붙이는 영화는 정말 최근에 보기 드물었죠. 그것도 이런 메이저에서 만든 영화들. 그렇죠. 중급 제작사에서 만든 영화는 종종 등장하긴 했지만 메이저에서 이 정도로 아무 논리도 없이 그냥 오락에만 100% 충실해서 영화를 만들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는 바비랑 대결이 좀 그런가요? 바비도 그렇고 뭐 킬링 로맨스도 그렇고 이건 메가로돈 2도 그렇고 워너에서 참 뭐라 그럴까 좀 약간 희한한 시도들을 좀씩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이게 워너는 영화사 초창기부터 괴상한 영화를 되게 많이 만들어요. 예. 많이 만들진 않았지만 한 번씩 만들면 이따금 뭐 괴상한 이런 게 것들이 있어? 있었죠. 그리고 그 펀 아일랜드에서 벌어지는 이 대난장 파티죠. 대난장 소동. 고대 이 해양 괴수들이 사람들 죽이는 장면. 이 장면도 꽤 스케일도 크고요. 러닝타임도 길어요. 잠깐 맛배기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정말 그 아주 속 시원한 액션의 쾌감이 좀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게 저는 그냥 아무래도 결국은 이게 제작비 한계이긴 할 텐데 이제 메갈로돈 그리고 이제 메가 옥토퍼스
그리고 뭐 스네퍼, 예, 도마뱀 작은 예. 공룡들 그러니까 비슷한 사실 주라기 공원의 티렉스 역할을 하는 또 해양 생명체가 나와요. 티렉스라보다 랩터 아, 역할이죠. 랩터 참 랩터 역할을 하는 요 세 종류가 핵심적으로 등장하는데 난점인 이 해양 괴수들을 좀 다양하게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막 황당하게 육지뿐만 아니라 진짜 피라냐 오리지널 피라냐 2 제임스 카메론 연출한 것처럼 막 하늘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냥 완전히 그 저 크리처 대환장 파티로 아예 밀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난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 부분 좀 많이 아쉬운 게 원래 지구 공동설 같은 걸 다룬 영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괴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다양해도 한 대여섯 개체 정도긴 하지만 얘네들이 나오고 서로 싸우는 걸 항상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이제 밖으로 나와서 싸우는 크라켄하고 매그하고 요거 두 개의 결점만 보여주지 정작 그 심해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 그런 거 좀 보여줬으면 더 장르 팬들을 만족시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심해에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영화가 더 볼거리가 좀 많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못내 아쉽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근데 하나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되는 이유는요. 감독이에요, 감독. 왜 그러냐면 이 영화를 만든 1편은 그 쿨러닝하고 뭐 페노미넌 같은 아주 재미있는 또 당신이 잠든 사이에 같은 아주 디즈니표 영화 잘 만들었던 존 터틀타움이라는 감독이 만들었었고요. 속편은 저는 좀 감독 이름 보고 좀 놀랐어요. 닥터님도 좋아하시는 베니틀리 감독이 몰랐지? 바보야. 이 영화는 아예 정보를 찾아볼 생각을 안 해가지고 봤는데 아니 이게 베네틀리 감독이었어. 그러니까요. 예. 그 킬리스트라는 그 포크호러로 굉장히 센세이션을 좀 일으켰고요. 국내에 아마 부천 영화에서도 했을 거예요. 그 살인을 부르는 관광객 그리고 하이라이즈라는 사실 요 초창기 영화들은 굉장히 하이 컨셉의 그렇죠. 장르 영화들이에요. 그 일종의 독립 장르 영화들인데 굉장히 수준 높은 영화들을 만들었던 벤 휘틀리라는 감독이 만들었고요. 최근작은 리메이크는 아니고요. 그 히치콕의 대표작 중에 하나죠. 히치콕의 영화 중 가장 사랑받는 영화 중에 하나인 레베카를 리메이크가 아니라 같은 원작을 가지고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들기도 했고 근데 이제 최근엔 조금 이런 상업성 있는 영화를 만드는데 하여튼 굉장히 감독이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사실은 이 메갈로돈 좀 닥터님은 상상도 못했잖아요. 메갈로돈 2랑 어울리는 감독이 아니에요. 전혀. 예. 근데 왜 만들었냐? 감독이 메갈로돈 1편을 너무 재밌게 봐서 그냥 기꺼이 2편 연출 제의 들어왔을 때 자기 수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 2편에 와서는 보통 괴수를 다룬 영화들 최근에 만들어지는 거 보면 인간들이 나왔을 때는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간들이 나올 때도 재밌습니다. 특히 이 영화 악당 캐릭터 좋아하는데 마치 터미네이터 같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태에도 동요를 안 하던 이 사람이 딱 한 번 울죠. 예. 뭐 스포일러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근데 그 장면 보고서 아 귀엽구나. 그 캐릭터 정말 좋아합니다. 참 보고 있으면은 참 그 영화 이 영화 보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정보를 보면서 그 얘기들이 좀 몇 번 나왔더라고요. 그 딸력으로 나오는 그 캐릭터가 너무 민폐라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좀 암 걸릴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의 평이 많아가지고 사실 보면서 약간 걱정하면서 보긴 했는데요. 걱정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그 캐릭터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 다 민폐 캐릭터고 바람 캐릭터예요. 아니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 바람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재밌다라고 할 정도 귀엽다고? 수준. 예. 이 영화에는 사실 민폐 캐릭터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이 세계 자체가 그만 예, 덕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 자체가 워낙 거대한 민폐 덩어리고 굳이 말하면은 그 민폐 덩어리 세계 안에서 모든 캐릭터들이 다들 선택하는 게 전혀 논리적 정합성으로 하나도 없잖아요. 다들 민폐 캐릭터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런 면에서 정말 오히려 저는 영화의 신세계를 봤다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편에 그 어린 아이였죠. 리빙빙의 딸로 나오는데 벌써 이제 사춘기 소녀가 됐어요. 우리 지난주에 다크님이 벌써 저희한테 예고했잖아요. 예. 이런 영화에서는 그런 아역들이 귀여워야 되는데 너무 못생기게 자랐다고.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음. 좀 너무 클리셰라 좀 짜증나긴 하더라고. 그 해저 7,000m를 내려가는 그 잠수선을 탔는데, 응? 우리 잠수선에 누가 한 명이 더 있는 걸? 이 어린 소녀가 삼촌 나도 탔어. 네가 이걸 타면 어떡해? 위험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래서 잠수복도 가져왔어. 이러고. 아, 사실 민폐는 민폐지. 예. 아니, 저는 그 나름 귀엽고 그리고 거기서 막 이렇게 상황이 좀 급박한 게 아니라 탔으니까 어째 위에서 가라 그러니까 그럼 뭐 가지. 그리고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민폐 짓을 물론 하는 건 사실인데 그게 별로 민폐처럼 보이지 않는 게 아무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탔어? 뭐 할 수 없이 가자. 야 우리 갇혔어? 할 수 없지. 내가 물 먹고 밖으로 나갈게. 우리 상어 나왔어? 메가론 나왔어? 할 수 없지. 우리가 잡자. 다들 너무 그 쾌활하고 명랑하게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니까 진짜 놀라운 영화긴 아니, 해요. 예. 심지어 잠수선이 흙더미에 묻히지 않습니까? 예, 주제가. 근데 사람도 그냥 야 그냥 저기 걸어가야 될 것 같아. 예. 그럼 걸어가지 뭐. 그러고 가는데 다른 팀들이 예. 살아서 오니까 예. 살았네. 그러고 같이 가. 그러니까 너무들 맑고 야 내가 너희 구해주러 가는 중인데 야 내가 너희 구해주러 가는 중이었지. 자 그럼 우리 걸어갑시다. 그러고 끝나는 것도 대단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실 때쯤에 그래도 아마 한 관 정도는 걸려 있을 것 같아요. 한 관 정도는 다음 주까지 영화들이 좀 없어서 또 개봉 영화들이 많지는 않아서 다음 주 한국 영화들이 좀 개봉하는데 그래서 만약 이 방송을 보시고 관심 가지시면 진짜로 장담합니다. 이 재미하는 확실하고요. 저는 무려 2만 원을 주고 스크린 X로 봤는데 스크린 X 효과는 진짜 형편은 없고요. 근데 4DX는 재밌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제가 4DX로 봤죠. 재밌지 4DX로. 재밌지요. 예. 물도 촥촥 뿌려주고 안개도 팍팍 써주고 그리고 흔들리는 것도 꽤 열심히 흔들어주고 4DX로 보시면 재미가 배가 됩니다. 확실해요 그건요. 아니면 나중에 OTT 올라왔을 때 팝콘하고 맥주 갖다 놓고 이렇게 그것도 놀면서 재밌겠네. 예. 보면 여러 사람들하고 놀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주인공 역할 제이슨 스테덤이 나오고요. 제 생각엔 이 영화는 3편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이슨 스테덤이 나오고 또 현대 이제 중국 대륙의 가장 대표적인 뭐 감독이자 배우죠. 오경, 뭐 장진호라든가 유랑지구에서도 나왔죠. 유랑지구 2였나? 예. 작품에서도 나왔었고요. 뭐 현대 지금 중국을 대표하는 영화인 중에 한 명이죠. 나오고 배우진들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뭐 대표적인 조연 배우 중에 한 명이 클리프 커티스도 나오고요. 제가 되게 반가웠던 배우가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에서 그 질 발렌타인 역할을 했던 시에나 길로리가 또 나와서 저는 배우들도 이 정도면 괜찮다. 뭐 다 능력 있는 배우들이 나와서 그 영화가 아주 싸구려처럼 보이진 않는다. 그 인간 배우들 부분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이게 3편이 못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꼭 3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여기 두 분이 옆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5만 종류의 해양 크리처들의 그 서로 간에 물고 뜯고 싸우는 사력 액션 씬이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렇게 가면 예. 이제 예전에 나왔던 괴수들 막 아메바형 거대 그렇지. 괴수도 있고 그리고 그 원자력 이게 숨을 내쉬는 그 공룡도 있고 막 예. 그런 것들 그렇죠. 예. 주장 다 나가지고 그냥 그런 대환장 파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워낙 뭐 샤크네이도 같은 뭐 목버스터라고 그러죠. 블록버스터를 흉내낸 벌써 이 영화도 목버스터 영화가 나와 있어요. 네. 뭐냐면 타이틀이 메갈로돈 더 프렌지라는 처음에 메갈로돈 1편도 그런 목버스터가 있거든요. 이 영화도 거의 유사한 타이틀의 영화가 나왔는데 그런 영화하고 만듦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쨌든 상업 영화
일종의 텐트폴 영화에 가까워요. 제가 보기엔 제작비도 꽤 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강추드립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뭐 오펜하이머 보면서 아주 그 머리 뜯으면서 이 영화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보시면서 뭐 속 시원하게 그런 고민들 날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래서 별점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만듦새면 솔직히 객관적으로 한 2.75 정도 줘야 되는데 난 너무 즐겁게 봐서 3.25 주고 싶어. 예. 예. 저도 만듦새로는 한 2점대 점수지만은 예, 재밌게 봤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즐거움 줬으면 됐죠. 저 3개 드립니다. 저도 이 정도 재밌으면 딱 3개. 음. 거기 딱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요즘 영화들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확실한 재미, 특히 장르 영화 팬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재미 주는 메갈로돈 2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녹화 방송이지만 우리 많은 영화 친구들이 지금 또 슈퍼챗 쏴주신 것으로 왜 저희는 슈퍼챗이 기대를 이렇게 하고 많이 있고요. 나오는 예. 또 콘텐츠가 최근에 있었나 싶네요. 예. 근데 만약에 내일 확인했는데 슈퍼챗이 없다. 그러면은 슬프죠 우리가. 예. 이 방송 녹화 끝나고 병잘 때릴 수도 있어. 제가 때린다는 거예요? 저를 때린다는 거예요? 너를 때릴 거야 내가. 슈퍼챗이 많이 안 쏴. 네. 안 쏴져 있으면. 예. 예. 하여튼 저희는 내일은 아마 우리 우디님과 함께 무빙 지금까지 나온 에피소드 그리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마스크걸 함께 소개드릴 예정이니까 내일은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하여튼 화요일 날 진행된 녹화방송 메갈로돈 2 편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병자님, 닥두님, 그리고 지각해놓고 저 뻔뻔스럽게 와서 자고 있는 다크님까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